어르신들이 대변 보시고 벽에다 묻히기도 하고 목욕시키다가 발로 차인 적도 있고요. 요양원은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엉망 진창이에요. 잠깐 실내한 거 치우신다고 이렇게 구석에다 이렇게 해놓고 손톱에 박혀 있으면 이렇게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박힌 거 빼내고, 그런데 그 일이 나쁘지 않다는 걸 반드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입소 시설이에요. 그쪽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그냥 말 그대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보호자님들도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를 이곳에 그냥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바라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겠다가 이제 눈물이 고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요양원은 한 75% 정도가 치매이시고요.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졸중, 이제 앓으시다가 왼쪽을 못 쓰시든 오른쪽을 못 쓰시든 그런 분들이 좀 많고요. 폭력적인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럴 때는 손에 뭔가를 쥐어드리면 돼요. 먹는 거라든가 아끼시는 물건들을 쥐어드리고, 그래도 꽃이 필 때가 있지만 머리카락이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머리카락이 잡힌 상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세 분 체어에 앉혀놓고 이제 그 휠체어에 맞는 식탁을 또 제작해서 거기다가 식판 놓고 흘리실 수 있으니까 앞치마 깔아서 한 분 드리고 또 여기 한 분 드리고, 이제 식사 끝나면 양치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식사도 못 하시니까 양치도 못 하시겠죠. 양치도 다 해드려야 되고. 정신은 없는데 배회하시면서 한 손엔 꼭 걸레가 있어야 돼요. 변기에 손 넣고 닦는 데는 제가 좀 졌어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끌고 나오면 침을 막 흘리시면서 제 몸에 다 이제 다 껴지는 건데, 기저귀도 또 갈아드려야 되거든요. 혼자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한 15%, 20%? 하루에 몇 번 정도 기저귀를 갈아요? 평균적으로 8번, 2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기저귀를 갈아드려요. 어르신이 150분이니까 기저귀 양이 어마어마하죠. 제일 힘든 시기가 저희는 명절 때입니다. 명절 기대 엄청나게 하시죠. 딴 때는 안 와도 명절 때는 주로 보호자들이 많이 오니까 준비할 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 손질해드려야지, 옷 제일 예쁜 거 입혀드려야지, 전날 목욕 다 해서 준비 다 해야지. 그래서 또 기름진 음식을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사랑을 과하게 평상시에 나눠서 안 드리니까 늘 배탈이 나세요. 7, 8분쯤 한 절반이 배탈이 나서 그 다음날 저희는 뭐 엄청난 파국에 이르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명절은 좀 오시거든요. 근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어떤 분은 뭐 1년이 넘어도 뵙지를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방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불편해요. 처음에 입소하실 때 보호자님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여기 병원으로 전달해 드렸으니까 조심 좀 해주시라고 표현을 마냥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태어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게 길어지냐고, 그러면 저희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명절에는 정말 좀 쓸쓸한 어르신들도 계시죠. 혼자 앉아서 너무 지루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시는데 침대에 어린아이처럼 발을 이렇게 동동동동 장난치면서 이제 가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싹 안아드렸어요. 누구야? 우리 집에 여기 나하고 둘만 같이 있는 거야? 이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먹으라고 준 한과를 입에 넣어드리면 눈을 감고서 너무 맛있다. 정말 다네. 그러다가 다 드신 거잖아요. 또 먹고 싶다. 빨리 먹어서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나네. 막 이러세요. 정말 사랑스럽고 당뇨가 어찌되었든 하나 더 드리고 싶어 진짜. 그 아드님들이 왔다가 금방 가세요. 한 5분? 침대 옆에 앉을 때도 마땅치 않고 대화도 불가능하잖아요. 어머님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손가락, 발가락을 살피는 것도 되게 진정성 있고, 참 외롭다는 느낌은 사람과 사람의 피부가 닿느냐 안 닿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한 번은 보호자님이 연명치료 안 하시겠다고 의사 분명히 밝히셔서 구강으로 음식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물만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이 어르신은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걸 저희가 고스란히 보고 있거든요. 신체적인 기능이 빨리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서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붓기를 끊으실 15일을 넘게 계셨는데 저희끼리는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건 아닌가. 자녀분들이 안 오셨거든요. 한 번도.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무용고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짐을 싸면서 버릴 수 없는 마지막 부분들은
대단히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사진들, 세례받는 사진 한 장하고 가족인 듯한 남자분하고 찍은 사진을 태워드렸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죠.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 더 나은 돌봄으로 가고 싶고. 선생님도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니요, 저는 요양원 안 가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시는 모든 직종 선생님들이 요양원을 갈 곳은 안 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 돌봄은 매 순간 미안한 돌봄이에요. 침대에서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겨드려야 할 때 바로 경간식을 드셔야 할 타이밍이에요. 다른 방에서는 보호자가 와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부터 하실 거예요? 매 순간 저희는 선택하면서 자기 검열에 들어가면 미안한 돌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 한 명당 2.5명이라는 그 비율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2.5대 1, 이건 숫자 노림인 거거든요. 150분이 계신데 직원이 65명이 정원이거든요. 근데 전체 인원의 요양보호사 전 인원을 따지면 2.5대 1이 맞습니다.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데이, 이브닝, 나이트, 휴무, 연차 이렇게 5등분으로 나뉘잖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한 사람이 7, 8분의 어르신을 주간에는 모셔야 됩니다. 야간에는 더 기하급수로 늘어나겠죠. 42분을 3명이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적은 수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케어를 하고 서비스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헝겊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손목을 이쪽 침대에 하나 묶고 이쪽 침대에 하나 묶어서 못 일어나게, 배회가 심하신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라고 핑계는 되지만 요양보호사 인원이 조금 더 많다면 굳이 억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보수는 최저시급이죠. 급여는 너무 작습니다. 지금 170만 원 받고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시설은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시설장이 뭐 부모님이고 사회복지사가 자녀분이고 아니면은 친척이고. 한 가지 예로 코호트 이번에 지원금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인건비로 사용돼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시설에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분이 등재가 돼서 인건비로 착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모품을 줄이는 거, 식비라든가 식간 식비를 줄인다는 거. 꽤 많은 요양원이 아침에 출근하면 기저귀를 숫자를 세서 줍니다. 작은 기저귀 4개. 그러면 저희가 8번 기저귀 케어를 하는데 나머지는 어떡하라는 건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르신들이 열이 나고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감염입니다. 기저귀를 자주 안 갈아줘서. 실제로 요양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어린이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하셨던 분들이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때 어린이집 터졌던 사건들 때로 지금 노인 요양시설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양원 3년 동안 운영하면 건물 차린다고. 근데 저는 그 청구를 담당하면서 보건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요양원의 장기요양 기금으로 80%가 기본적 지원이 되거든요. 그게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결국은. 다 요양원 원장들한테 주머니 다 들어간다는 거. 이런 시스템을 계속 국가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라는 거. 체계가 바뀌기 전에는 저는 요양원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 아이들한테도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려서 진단을 받으면 그 다음은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 뒤는 좀 이렇게 방송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독신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갈 곳은 선택지가 없잖아요. 어떤 독립적인 여성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98살인 그 어르신의 경우는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홍기를 놓치셨대요. 그분을 돌볼 때는 좀 애틋해지고는 했어요. 커다란 성경책 활자로 책도 읽으시고 늘 고맙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귀여운 할머니, 책 읽는 할머니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림을 먼저 그려놓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곳에서 늙고 죽을 수 있는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잠을 이제 이루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시나 봐요. 가족들한테 못했던 얘기들도 많이 해주신대요. 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이들 이만큼 사랑했었어. 내 아이들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했었어 라고 여성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또 엄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더 공감돼도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의
일생을 좀 뭔가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입소시설이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스케줄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야 남자 녀석이 무슨 똥 오줌 치우러 다니냐 이 말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나 요양보호사야 하는 거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뭐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이제 65세까지는 사실은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10월 31일 날 사실은 정예고가 됐습니다. 수원에서 노동자분 활동을 한 지 한 5년 돼서 제 얼굴 사진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취업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포크레인하고 저기 지게차 그거 준비하느라고 학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잠깐 실내한 거 치우신다고 손톱에 박혀 있으면 이렇게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박힌 거 빼내고, 그런데 그 일이 나쁘지 않다는 걸 반드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별로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사기를 충천하게 해주는 시스템만 조금 받쳐준다면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요양원 가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즐겁게 하는 거니까. 추하게 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돌봄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지금도 땀 흘리면서 요양원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